화지 중앙에 머리부터 그린다는 점이에요. 뭐든지 그림은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쪼개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팔이 어느 정도 기울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먼저 잡고 그 다음에 덩어리, 이 두께감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 흉통에서의 큰 부피감, 골반에서의 큰 부피감, 허벅지, 종아리, 그다음에 윗팔, 아랫팔의 순서로. 안녕하세요, 만입니다. 오늘은 그림을 배우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들어봤을 털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처음 미술관에 와서 그림을 그린 학생들을 봐도 털선을 쓰고 싶어서 쓰는 학생은 없거든요. 다만 배워본 적이 없어서 이 선에 대한 시야가 좁아서 다양하게 선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모르거나 혹은 털선 이외에는 그릴 수 있다는 방법을 생각이 잘 안 들거나 혹은 선을 길게 써보려고 했을 때 되려 그림을 망쳐버렸던 기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작정 털선을 쓰지 마 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이 털선을 쓰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를 파악하고 대체할 수 있을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하게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털선을 쓰지 않을까요? 라고요. 그런데 질문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털선이라는 부정적인 단어를 어떻게 해야 쓰지 않을까? 라고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좋은 선이란 무엇인가? 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좋은 선이라는 것은 목적에 맞는 선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이 두 그림을 볼게요. 같은 밑그림 위로 그린 두 장의 그림입니다. 왼쪽은 털선을 사용한 그림이고요. 오른쪽은 선을 다르게 사용해서 그린 그림인데요. 어느 게 더 좋아 보이나요? 형태는 동일하기 때문에 오로지 선의 맛에 따라서 여러분이 좋다 혹은 나쁘다 이렇게 호불호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림에 정답은 없으니까 어느 게 옳다, 그르다 라고 표현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림은 보편성이라는 것을 가질 수 있어요. 이 보편성이라는 건 다수의 사람들이 더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 이 보편성입니다. 그래서 이 보편성이라는 것 그리고 플러스 작가가 의도한 이미지가 무엇에서 맞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보편성이라는 거는 제가 이게 맞다 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죠. 보시는 분에 따라서 이게 더 좋다, 저게 더 좋다 이렇게 갈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두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작가의 의도, 그러니까 제가 이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었던 캐릭터 이미지가 더 잘 드러나는 쪽은 오른쪽입니다. 저는 아련한 느낌보다는 자신감 있어 보이고 이 찰랑찰랑한 머리카락을 가지고 속눈썹을 이렇게 바짝 살린 이런 눈을 가진 캐릭터를 그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잘 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표현하고 싶은 목적에 맞게 선의 길이를 조절해서 사용할 수 있고 선을 가늘거나 굵게 넣어서 그림에서 리듬감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학원에 처음 학생이 와서 그리는 방식대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초보자가 많이 하는 실수를 제가 고스란히 한번 이렇게 재현을 해봤습니다. 이 그림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크게 네 가지인데요. 일단 첫 번째는요. 화지 중앙에 머리부터 그린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인체에서 머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적거든요. 이 모델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20% 정도 부피감을 차지하고 있는데 머리부터 잡고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무게중심이라든지 전체 인체의 비례나 이런 것들을 틀리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두 번째는 어려운 손과 발은 얼버무려서 그린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형태고 잘 못 그린다고 하더라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떻게든 그려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날려서 그려요. 그러다 보면 내가 그리고 싶던 얼굴은 이렇게 밀도가 높은 데에 비해서 손과 발은 밀도가 낮아 보여서 그림이 더더욱 미완성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중요하지 않은 부분, 이 머리카락의 이런 부분들, 손과 발에 비해서 밀도가 굉장히 떨어져 보이고 내가 그리고 싶은 부분에만 집착을 해서 이렇게 머리카락 묘사를 하다 보니까 선이 뭉쳐서 표현이 되고 이 모델이 갖고 있는 매력들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자, 네 번째는 인물이 갖고 있는 소품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사물이나 인물이 잘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 이 모델을 그릴 때 우산 끝부터 발끝까지를 잡고 그림을 그려줬어야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바로잡을 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을지 그 부분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그림은 한 장의 그림을 그린다 할지라도 이 그림으로 내가 무엇을 그릴 것인가, 무엇을 표현할 것인가를 생각을 꼭 해봐야 돼요. 이를테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런 포즈를 잡진 않죠. 이 흉통과 골반의 방향이 굉장히 다르고 그리고 발끝으로 서 있는 동작을 하고 있어요. 동작의 매력도 있고 플러스 여기에서 이 모델의 몸이 갖고 있는 이 부드러운 곡선의 매력을 살려준다면 이 그림을 그렸을 때 훨씬 그림이 매력 있어 보이겠죠. 그리고 그림을 그릴 때 꼭 순서를 잘 잡고 그려줘야 돼요. 빠른 시간 안에 그림 늘고 싶다면 한 장을 정성 들여서 그리되 그리는 순서를 반드시 정해놓고 그 순서대로 차근차근 해주는 거예요. 가이드선은 HB 그리고 형태선은 4B로 이렇게 두 자로 연필로 그려볼 거고요. 순서는 졸라맨, 덩어리, 형태, 디테일 묘사 이렇게 4단계로 그려볼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려볼 건데 뭐든지 그림은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쪼개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제가 졸라맨부터 그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졸라맨을 그릴 때는 정말 짧은 선을 쓴다고 했을 때 인체 관절부터 관절까지 이를테면 이 포즈를 한다고 했을 때 이 흉통까지는 선을 한 번에 골반까지도 한 번에 윗팔 한 번에 아랫팔 한 번에 이런 식으로 관절부터 관절까지는 쭉 한 번에 선을 그어서 이 팔이 어느 정도 기울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먼저 잡고 그 다음에 덩어리 이 두께감을 잡아주는 거예요. 인체에서 가장 두꺼운 부분은 어딜까요? 바로 이 흉통입니다. 그래서 이 흉통에서의 큰 부피감, 그 다음에 골반에서의 큰 부피감, 그 다음에 다리, 허벅지, 종아리, 그 다음에 윗팔, 아랫팔의 순서로 두께가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이 두께를 잘 보면서 잡아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얼굴의 방향, 손과 발의 외곽 형태를 잡는 거예요. 자, 이제 가이드선 한번 잡아볼게요. 자, 졸라맨을 그릴 건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산이나 이런 요소들도 반드시 그려준다고 했죠. 우산은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잡아주면 되고 그 다음에 머리 그리고 초보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머리를 일단 중앙에 잡고 시작하는 건데 제가 그걸 이제 처음 오는 친구들하고 좀 친해지고 나면 머리 중앙 본능 무조건 바꿔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화지에서 봤을 때 머리가 어디쯤 위치에 오는지를 꼭 봐주고 표현을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졸라맨처럼 머리, 허리, 그 다음에 허벅지, 무릎이 어디쯤 오는지, 갈비뼈가 어디쯤 오는지, 팔꿈치 들어서 손, 여기서도 어깨 기울게 잡고 팔꿈치 꺾어서 손. 이거를 처음 그릴 때 너무 급하게 막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데 눈이 관찰하는 속도와 그리는 속도가 일치하게끔 가야 되거든요. 내가 눈으로 이만큼의 흉통의 크기를 먼저 훑었다면 흉통의 크기도 천천히 허벅지 이런 부분들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돼요. 제가 처음 학생들한테 시범을 보여주다 보면 애들이 처음에 그냥 볼 때는 몰라요. 근데 동영상을 꼭 찍어서 보게끔 하거든요. 그럼 나중에 꼭 동영상을 본 다음에 이 말을 정말 많이 해요. 선생님 선이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그리진 않더라고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은 즉슨 뭐냐면 초보인 친구들이 정말 손을 급하게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는 선이 너무 많아요. 선은 무조건 많이 쓰고 빨리 그린다고 좋은 게 아니라 한 번에 정확하게 그리는 연습을 해서 점점 그 시간을 단축시키는 거. 그게 더 빨리 그리는 지름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크로키를 할 때야 당연히 우리가 빨리 그리는 것에 대한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그 외에서는 한 번에 정확하게 천천히 그려주는 것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졸라맨을 잡고 났으면 이제 덩어리를 붙여주는 거예요. 마치 몸을 점토로 이렇게 붙여준다는 느낌으로. 그래서 흉통 부분 점토 붙여주고 골반 부분 점토 붙여주고 그 다음에 허벅지 그리고 그릴 때 머리 크기 대비 흉통의 크기는 어느 정도인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비례를 보려면 꼭 2개 이상의 비교 대상을 가지고 보는 거죠. 자, 이렇게 가이드선으로 아까 얘기했던 졸라맨,
그다음에 덩어리 표현까지 이렇게 잡아줬습니다. 이제 머리의 방향, 고개 방향 같은 거, 그리고 손의 이런 기본 형태들, 엄지와 검지, 나머지 손가락들, 큰 배치까지 어느 정도 잡아줍니다. 그리고 나면 몸의 중앙선, 몸의 그 가운데 부분을 쭉 선을 그어준다면 어디쯤이 올 건지, 흉통 부분은 조금 더 반측면에 가깝고 골반은 측면 쪽에 가까운, 졸라맨과 덩어리까지 잡아줬고, 이제 사비 연필로 형태를 먼저 그려줄 거예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손톱 끝이라든지 머리카락의 한 올 한 올의 묘사, 이런 디테일 묘사는 조금 후에 하고 일단 형태부터 그려가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체의 전시를 그려줄 때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 이 모델 사진을 기준으로 한다면 몸의 중심을 꽉 잡아주고 있는 게 이 골반과 흉통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부터 형태를 잡아줍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세 번째 단계, 큰 형태까지는 다 잡아줬죠. 이제는 디테일 묘사로 들어가 볼게요. 앞서 대충 그려놨던 손의 큰 외곽 형태랑 얼굴의 이런 묘사, 머리카락 묘사, 그 다음 발끝,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려줄 거예요. 이렇게 목적에 맞는 선, 그리고 그리는 순서에 맞게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게 처음 하다 보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방법을 알려주고 계속 그림을 매 순간마다 의식을 하면서 그리게 되면 2주, 3주 안에도 이 습관들이 바로 잡히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털선을 쓰는 거에서 벗어나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목적에 맞게 그린 순서를 생각하는 이 연습 방법을 한번 설명을 드려봤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도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얼굴에 필에 외우는 꿀팁 그리고 정면 얼굴 그리는 연습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또 다음 주 이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